구성입니다. 네. 오다 보니까 여기 빽빽하게 붙어있네요. 법원, 선관위, 언론, 정신 차려. 너희들 때문에 부정선거 못 밝히고 있다. 칼텔입니다. 협잡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완전히 망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워낙 말이죠. 기득권들의 뭐랄까 네트워크랄까 정보가 흘러가는 그 구조를 딱 잡고 있어갖고요. 이 정말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아무나 외쳐도 이 위에 있는 상층부의 여론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더 소리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탄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법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라는 자가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서문시장에. 대구의 서문시장은 뭡니까 주로 섬유류 그리고 각종 잡화가 놓여있는 대구 중심부의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없는 게 없고 건어물, 제사 지낼 때 섬유 제품 이런 것들 많습니다. 특히 그 시장을 보면서 수제비를 한 그릇씩 싼 수제비 몇천 원인가요? 4천 원인가요? 그거 먹는 거 재미로 아주머니들이 많이 찾는 거 대구의 중심입니다. 유통의 중심입니다. 거길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기의 그 떨어지는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여론의 결집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해온 행태, 말을 보면 말이죠.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 탄핵의 소용돌이에서 정치검사로 칼을 휘두를 때 뭐라고 그랬느냐. 이 유튜브에 요즘에 나오대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과 TK를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TK가 박근혜에 대한 지지에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로 엮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의 말을 보면서 이거 완전히 저는 지금 소위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권자에 올라가 있지만 천박한 정말 정치검사의 인식이랄까 정치 철학이랄까 아주 수준 낮은 그런 말이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지가 서문시장을 떡 찾아간 겁니다. 서문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부의 유통 중심지입니다. 대구에. 그런데 거기가 대구의 유통 중심지뿐만 아니라 정치 여론의 중심지가 된 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쁜 일정 때문에 대구에 곳곳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대구 그리고 인근 지역에 강원도를 모아서 서문시장에 집결시켜서 거기서 정치 행사를 하고 연설을 하면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하고 탄핵하고 거기에 앞잡이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뻔뻔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법통을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요. 아마 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법통이, 정통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 아까 저 사거리에서도 한 분이 서 계시는데요. 내란 외환이 아닌 범죄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어떤 법적인 정통성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탄핵은 말입니다. 탄핵은 범죄입니다. 범죄. 중요한 내란 외환을 심판하는 그런 법적 심판입니다. 내각제에서 이루어지는 내각의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에 대한
불시민 투표, 컨피던스 보트가 아니에요. 아니, 난 너 싫어. 네가 암만 일 잘해도 나는 너한테는 반대를 던질 거야. 나는 신임 투표가 아닙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죄를 저질러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가능한, 그것도 내란, 외환에 국한됐을 때만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럴 때 치러지는 법적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건 다행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선된 문재인이라는 정권은 보통이 없는 정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란을, 탄핵을 조작한 당사자였습니다. 당사자. 내란의 당사자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법적 정통성이 더 없는 건 더 심화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임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기 문제. 대통령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1년 3개월 정도의 임기를 남겨뒀습니다. 1년을 좀 더 남겨뒀습니다. 그럼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만큼 설사 그 탄핵이 정법했다 하더라도 남은 임기만큼만이 자기가 복무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법리를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년이나 있다가 떡하니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들어서는 모든 정권들은 법적 시위, 법적 정통성 시위에 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의 문제는 이렇게, 법적 정통성의 문제는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의 당사자였고, 탄핵 내란의 주범이었고, 임기 문제에 또 발생, 임기 문제 때문에 보궐 임기가 아닌 정상적인 임기를 끝낸 정권의 그 다음 정권이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통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3구 대선 때문에 이 꼴이 난 겁니다. 3구 대선 때문에. 이런 법적 시위, 정통성 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뭐랄까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세력, 언론, 법원, 선관위, 국회 꼼짝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이 나는 겁니다. 그전에 발생했던 법적 시위, 정통성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3구 대선을 친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파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저 나라는 헌법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저걸 제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법적 정통성의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생각이에요. 이걸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설사 바로 잡지 않고 그냥 건너간다 하더라도 국민들만 행복한다면 글쎄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정통성으로 생긴 이 나라 이 정권이 계속해서 이 정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체제 변화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레이징 체인지를 하려고 그러고 내각제로 가려고 그러고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3구 대선의 이전 문제까지 들고 쳐서 반드시 법적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잘할 것이다. 그 얘기는, 그 논제는, 그 주장은 이제 성립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8월 26일입니까? 27일입니까? 당선된 지 얼마 됐습니까? 이때까지 못했는데, 이때까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제정신을 칩니까? 서문시장에 가서 지지율 몇 % 올렸다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법적 적동성을 묻기 전에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렸죠. 부정선거에 중대한 또 다른 증거가 나왔다고 했죠. 탄핵 전후의 그 내란 반역 상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상태가 계속 이렇게 엉망진창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만 밝혀도 이 나라는, 이 정권은, 이 나라는 대규모의 강력한 청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치적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선장이 되어서 키를, 조타수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이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그 정치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적폐, 탄핵의 문제, 부정선거의 문제, 살인 백신의 문제 한꺼번에 청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진이 찍히셨습니다. 어느 저기 가서 저녁을 같이 하셨는지 그러신 분인데요. 서울에 오셔서 새로운 공기로 좀 맛보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좀 인식하셔서 우리 정말 불쌍한 국민들한테 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 전개되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을 따진다면은 저는 과감히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법적 정통성이, 합법성이, 정당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저의 주장이 불법 탄핵을 진상규명하고 불법 선거를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나라에 실현되고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선관위, 대법원, 국회, 언론, 이 네 가지 세력들이 합쳐진 그 부패 협작 카르텔, 우리가 때려부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에 많이 좀 알리고 여론이 환기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 지나다니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럽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꺾인 것 같은데요. 서울에는 걷고 있습니다. 네, 걱정스러운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